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각했던 바 중에서 과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녕하세요. 금세 부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연 내용보다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각했던 바 중에서 과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상담 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고, 또 하나 그럼 부자는 과연 어떤 게 부자인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50억 있으면 부자인가요? 부자죠. 부자예요? 네, 근데 1000억 있는 사람이 50억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유, 용돈 벌었나 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귀염둥이. 귀염둥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500만 원밖에 없는 분이 또는 뭐 1000만 원밖에 없는 분이 50억이라면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은 그런 거를 이제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잖아요. 근데 보면 대략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부자로 보통 보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 10억에서 뭐 30억 또는 뭐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그래도 100억은 넘어야지 부자다 뭐 이렇게 다양한데,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나? 또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소득군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실제 예를 들어, 커피숍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근사한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드릴 때 그 예를 많이 드리는데, 저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카페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과연 우리의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 어떤 소득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면 주문을 받는 알바생이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알바생은 근로소득을 하는, 근로소득, 넓게 보면 노동소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뭐 소위 말하면 알바생보다는 높은 단계의 매니저. 네, 그렇죠. 네. 정직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급여의 차이만 있을 뿐, 네,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고용인, 노동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그 카페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요? 그렇죠. 그분이 부자겠네요. 네. 그들 알바생이나 또는 뭐 고용한 이 매니저보다는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위에 또 있어요? 네. 사장님 위에 또 있다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카페에 알바생이 있고 매니저 정직원이 있고 그거를 고용한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카페가 어디에 있죠? 건물 안에 있구나. 그렇죠. 이 건물 전체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있죠. 조물주예요, 건물주. 네. 그러면 이분은 무슨 소득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임대소득이죠. 사람들 최종 목적지가 임대소득 아닙니까? 제일 꿈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서도 꼬마 빌딩, 뭐 사실 꼬마 빌딩도 아니에요. 네, 뭐 정말 저렴한 거는 10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부터 실제로는 뭐 50억, 이렇게 100억 이하의 단위의 서울 인근의 역세권의 뭐 4층, 5층짜리의 빌딩,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때문에 실제로 그 빌딩을 사서 1층, 뭐 2층 뭐 다 세주고 그 매월 따박따박 받는
소득을 얻고 싶어서. 사실은 일반 그 알바생이 꿈꾸는 건 뭘까요? 빨리 일해서 시급 올려주는 거. 그죠. 시급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카페뿐만 아니라요. 뭐 어느 기업이든지 정직원이 있고 뭐 비정규직 뭐 항상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의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더 낮은 노동소득, 이 근로소득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부자가 되기까지는 될 수 있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그 소득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증권사에 뭐 과장은 뭐 연봉이 5천인데 성과급으로 뭐 10몇 억을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연봉이 그냥 10억 단위인 분도 있고 우리 S전자만 해도 삼성전자만 해도 이봉급들이 거의 10억 이상을 받잖아요. 너무 부럽다. 친해지고 싶다. 네. 그래서 1년에 그 정도면 그럼 부자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기준이 물론 1000억이 그렇죠.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의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 뭐 30억 이사이거나 30억에서 50억 이사이가 우리가 부자의 조건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로를 하면서 근데 그 임원이 되기까지 또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까지 어렵죠. 그래서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재테크 없이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직업군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그냥 딱 그 중소기업의 소위 말하면 그냥 과장, 차장, 부장,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직원들. 집 한 채를 평생 해도 그냥 분양 하나 받아서 뭐 특별한 재테크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그럼 그 급여로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소득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저희 유튜브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소득군에서 열심히 사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과연 이 소득군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하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망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찰 수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 이슈 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SK 하이닉스든 뭐 삼성 SDS든 SDI든 그리고 어제 또 센트리온 삼형제라는 주식이 또 엄청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 같은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월급이 있으면서 꾸준히 조금씩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군이 우리 근로자 네. 거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테크 하는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스펙을 쌓고 소위 말하면 그러한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 뭐 여의도의 뭐 증권맨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수십 년간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카페에서 알바생 매니저 말고 고용한 사장님. 개인 사업자. 아까 잠깐 뭐 카페 3개 있는 그 우리 고객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스템인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우리 유튜브에서 그 뭐 신사임당이라든가 그분이라든가 뭐 자청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 통해서 소위 말하면 돈 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저도 이제 종종 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온라인 지금 예전에는 꼭 매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페를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대료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그렇죠. 소비자, 컨슈머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뭐 카페에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이 아니라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게끔. 아까 그 3개 중에 한 2호점, 3호점처럼 그렇죠. 만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가 이제 컨설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억제하는 거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로열티를 갖고 일하고 그리고 제4호, 제3, 뭐 5호 이렇게 하면 일종의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나는 더 이상 일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야, 그럼 건물주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거요? 그래서 뭐만 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는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권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소득을 만드냐가 첫 번째, 소득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건 어떤 시스템이 굴러가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절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뭐 거주용을 사든 투자용을 사든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일부적인 뭐 투자 또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득의 다양성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첫 분류가 이제 근로를 하는 알바생 매니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카페 우리 사장님처럼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영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카페 세 개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두 가지, 한두 점을 더 오픈한 정도로 끝난다면 그냥 자영업자에서 머무는데 이 자영업자 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에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사업가가 있어요. 아, 사업가. 네, 사업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있는 거죠. 투자가. 그러니까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투자는 뭐 금융소득을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올 때 그냥 자영업자 문 많이 닫잖아요. 요즘 엄청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양한 소득을 벌일 수 있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 됐던 뭐 이런 사업가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그 자기가 실제로 스스로 고용이 돼서 자기의 업장을 운영하는 걸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가가 되시는 것이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돈을 모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가 하시는 분들도 돈을 어쨌든 운영을 하시고 그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가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연관이 다 있으니까. 우리 알바생이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도 금융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또 뭐 다양한 방면에 또 재투자를 해서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낳는. 그래서 제가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는데 10%의 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 수익 나서 1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죠. 그러면 종목이 다른가? 아니요, 똑같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고 그럼 들어간 시기, 판 시기가 다른가? 매매 시점이 다른가? 아니요, 똑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도 똑같이 10%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지?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똑같이 10%의 수익인데 그게 뭐죠? 들어간 금액 때문에. 그렇죠. 투자금이죠. 시드머니,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가의 그 시스템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투자까지 가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투자까지도 공부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과연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오늘 이제 좀 쉬운 카페에서 상상될 만한 그 이야기를 갖고 다양한 소득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과연 나는 어느 소득권에 위치하고 있고 내가 어떤 다양한 소득들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들은 금융 재테크, 세금,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래서 궁극적인 자본소득을 갖는 데까지 하나하나 또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투자자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